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주를 중심으로 이 기술주 급등이 나왔는데 그쵸.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이에 대한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좀 어떠세요? 오늘 되게 좀 아쉬운 흐름이에요. 네. 그죠? 미국장이 어쨌든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갈 때 항상 우리 시장이 좀 같이 따라 그쵸? 올라가주면 그래도 좀 서운하지가 않은데 네. 오늘 뭐 나스닥 지수가 2.5%나 급등을 했고 실제로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애플이 뭐 6.5% 급등했고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대형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지수가 다 오히려 하락 전환이 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장 초반에 이제 미국장이 급등하고 마감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하락 전환이 좀 돼버린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7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오늘 조정을 조금 받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살짝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나 네. 오늘 뭐 하락폭 자체도 하락폭 자체지만 하락하는 종목 숫자가 지금 워낙 많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뭐 0.5%, 0.6% 정도 빠지면은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락 종목 숫자가 막 850개, 9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만. 그 정도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단기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을 조금 출회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죠. 바이든 후보 쪽으로 지금 뭐 미국의 월가도 배팅을 좀 하면서 오늘 골드만삭스는 네. 민주당이 상하원뿐만 아니라 이제 백악관까지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버리면 부양책이 금액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뭐 몇 달 좀 연기되는 것뿐이지 어차피 부양책은 4분기 안에 타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지금 강하게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글로벌 투자 심리, 특히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일정 부분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조건이 좀 뒤따라와야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영민 DJ가 그간 짚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어제 언급해 주셨던 JNK 히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제 이제 JNK 히터 9,100원에 매수했는데요. 지금도 뭐 매수 가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제 각 시도지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제 한국판 뉴딜 판을 더더군다나 이제 좀 키우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한국판 뉴딜 이제 시도지사 이제 연석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양대 축에다가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개념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역 발전과 또 관련되어 있는 제가 또 수혜주 하나 준비를 좀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JNK 히터는 수소 충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소차 인프라 투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주가는 V자 반등 이후에 오늘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자리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만 원 정도 좀 통과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11,000원 정도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딱 매수가 근처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나 뭐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0월 7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이 캠트로닉스인데 네. 우리 사실 이거는 좀 어제도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목표가를 아주 시원하게 그쵸? 터치를 하면서 오늘 10시 반을 기준으로 한 16% 정도 수익 중이고요. 네. 지금 현재가를 따져보면 뭐 한 18% 가까이 지금 수익 중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어저께도 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자화전자라는 종목하고 차트를 이제 비교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화전자도 원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어저께 이제 6% 넘게 또 급등을 했죠. 네. 그런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자화전자도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냈고요. 그리고 이 자화전자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미래차에 들어가는 이제 PTC 히터를 생산한다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이제 자화전자 차트를 한 3, 4일 전으로 좀 되돌려 보면 캠트로닉스 차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고점 부근에서 거의 한 2개월 이상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 자리에 이제 매물 저항을 뚫어내면서부터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캠트로닉스 차트를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포인트를 딱 짚어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캠트로닉스도 한 2달 반 이상 요 박스권 17,000원대를 이제 뚫지 못하고 있다가 어저께 이제 제가 박스권 상단을 뚫었을 경우에는 매물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좀 돌파를 좀 해주면서 지금 18,700원까지 상승 시세가 좀 네. 나타나고 있고요. 캠트로닉스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려 보면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용 HIAA 예를 들어서 이제 구멍을 좀 쉽게 뚫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주문 인식 모듈을 아주 매끄럽게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갤럭시 S 모델이라든지 뭐 갤럭시 버즈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무선 충전 모듈도 캠트로닉스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못 움직이던 코리아 FT라든지 한컴 MDS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강세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미국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제 20일경에 완전 자율주행 이제 시범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캠트로닉스가 그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일단은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넘어섰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좀 해본다면 네.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자리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단을 완벽하게 뚫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2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9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SK케미칼인데 네. 이 종목도 지금 10% 이상 또 순조롭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SK케미칼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5G 종목들 대체로 다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SK케미칼 또다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한 새로운 이슈가 좀 불거졌다. 제가 며칠 전에 SK케미칼 리뷰를 좀 해드릴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무증과 관련된 이슈, 그 무증과 관련된 이슈는 IPO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러고 나서 SK케미칼의 주가가 장중에 거의 14%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한번 됐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SK케미칼의 주가를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아실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좀 익숙한 기업이 됐는데요. 오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 임상 3상에 또 진입을 했다라는 호재가 나왔거든요. 임상 3상 이제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빠르게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수차례 이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음성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완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인 치료제 가장 핵심적으로 소위 말해서 일명 칵테일 치료제라고 하는 거 르네제네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와 그리고 완치된 환자의 혈장에서 분리해낸 항체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것 덕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빠르게 쾌유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K케미칼 제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8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높게 본다면 뭐 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오늘 음봉을 이용해서 또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문자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문자 왔쇼.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0513님의 사연인데요. 초록뱀이에요. 네. 3,23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무래도 초록뱀을 이제 매수하신 이유는 뭐 빅히트. 빅히트, 그렇죠.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된 그쵸.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는데요. 3,200원대 이제 매수하셨으면 조금 지금 물려있긴 하거든요. 목요일 날 이제 드디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죠. 그리고 네.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이제 참여한 노래, 뭐 외국 가수의 미국 가수의 이제 노래인데요. 그게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2위로 밀렸어요. 근데 어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이제 싱글 차트 1, 2위를 지금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호재가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이제 초록뱀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네. 연출이 좀 됐다. 다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상장돼 버리고 나면 아무래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목요일 전까지는 좀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 가격이 3,200원이니까 딱 매수 가격 근처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정리하고 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하나 더 받아볼까요, 매니저님? 네. 4773님의 사연인데 알서포트 19,800원에 비중은 40%예요. 상담해 주세요. 워낙 조금 고점에 물리셨네요. 네, 뭐 그러니까요. 19,800원 거의 2만 원 근처면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지금 매수가 네. 좀 돼버리셨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팬데믹이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알서포트가 주가가 엄청나게 또 고공행진을 좀 한번 했었죠. 그 전에도 바닥 대비하면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뭐 100%가 넘는 시세가 좀 분출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거의 뭐 2달 가까이를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단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구간까지 눌림목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알서포트도 어쨌든 3분기 때 실적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워낙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이번에는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는 걸 이제 목표로 반등을 이용해서 18,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좀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DJ가 준비한 원샷 얻기 종목 소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67,200원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편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어저께 이제 제가 JNK 히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소차와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수소 충전조 시장에 점유율이 이제 한 2등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가 JNK 히터고요. 네. 1등 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뭐 중공업 분야,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뭐 이런 분야가 원래 본업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력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 때문에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한껏 받고 있다.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빅베스라고 하죠. 작년에 안 좋았던 부실을 올해 1분기 때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완전히 다 떨어버렸고요. 2분기 때 실적이 무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57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대규모 손실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단순히 우리가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테마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적까지도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중대형 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뭐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경기도의 이제 이재명 도지사, 경남의 또 김경수 도지사 이런 이제 대권의 유력한 이제 잠룡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참여하는 확대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단 네. 말이에요. 시도지사 이제 연석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주재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어찌 보면 디지털 뉴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수요와 관련 디램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에 여러분들 내놓으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데이터 처리 용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엄청난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IT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바로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력뿐만 아니라 건설 시공 능력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 7건 정도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과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효성그룹의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다. 액화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건설하는 일괄 체계를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수소 충전소 시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뭐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네. 수소 충전소가 32개밖에 없대요. 저도 이 데이터를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이제 몇 개가 확충됐다라는 걸 감안해도 너무 지금 부족한 그쵸. 숫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14개를 바로 이 효성중공업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무려 660개까지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한국판 뉴딜하고도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맞습니다. 있는 종목 들고 오셨는데 네. 정부 회의와의 관련성도 그럼 설명으로 미뤄봐서 들었을 때는 너무한 거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뉴딜 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방금 우리나라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수소 충전소가 무려 겨우 34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효성중공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지금 거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강원도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경남도 없죠. 그리고 제주도에도 지금 수소 충전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수소 경제와 관련된 패러다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번 회의들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그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이 효성중공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충전소 이것도 역시나 작년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소차 보급은 전 세계에서 1위,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이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이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역점을 두고 투자를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수소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수소차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소 충전소가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판 뉴딜, 이런 그린 뉴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뉴딜 관련된 이제 정책 수혜와 맞닿아 있는 종목이 바로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네.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궁금한 거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네. 효성중공업이 저도 이제 들은 거지만 네. 주가가 굉장히 무겁게 오른다고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또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어찌 보면 효성중공업이 덩치가 좀 있어요. 네. 다른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네. 뭐 1,000억 내지는 막 1,500억, 뭐 작게는 막 시총이 막 네. 5천억도 안 되는 그런 그쵸? 종목도 50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 자체가 제가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려 보면 시총이 지금 현재 6,300억 정도 되는 대단히 좀 무거운 무거워요. 중대형주예요. 그리고 실적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 단위의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억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캐파가 큰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작은 기업들에 비하면 조금은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시장을 또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이제 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아까 현재가로 66,200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 67,200원에 네, 편입을 그쵸. 했고요. 목표 가격은 78,000원, 손절 가격은 5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네. 진행해 드릴 텐데 미국 장 보시고 아침에 이제 눈 뜨신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맞아요. 시장 흐름 조금 아쉽거든요. 다만 아직 뭐 오후장 시간 좀 남아 있고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애플이 신제품 이제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